그냥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로다 서류를 넣습니다. 기재부로 직접 넣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그다음에 뭐 학생들의 교육 문제, 방과후 학습 문제 뭐 이런 거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서류를 넣어서 거기서 인가를 받아요. 인가라는 건 뭐냐면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실사를 해요. 이 사람들 진짜 공익으로 해서 할 사람들이 맞나? 서류만 가짜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정부 돈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닐까? 이걸 실사를 합니다. 여기는 거의 공무원들 같잖아요. 자기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뭐 일도 막 하고, 근데 돈이 생기면 자기들 나눠 갖지도 않는데,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성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거든요. 여기 사회적협동조합. 그러니까 거기서 배당이 없어요. 그 돈을 출자한 사람들이 배당을 안 받아가. 그러면 거기서 환자들 치료하고 해서 잉여금이 생겼어. 어디다 써? 병원을 늘리거나, 거기 의사들, 간호사들 급여를 더 주거나, 기자재, 병원에 기자재, 엑스레이, MRI 이런 기자재 낡은 게 있으면 그걸 교체하는 데 쓰거나, 뭐 그런 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촌에 가서 의사들이 무의촌 진료를 하거나, 뭐 이러는 데 예산을 쓰는 거죠. 그런 데 예산을 써야지 출자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예. 그래서 안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그런 것들은 인가가 나기 위해서 그거를 정부 예산도 지원할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인가하기 전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걸려요. 법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류 낸 지. 실사도 나오고 서류 잘못됐어요. 이거 다시 써오세요.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사람들 많아요. 서류 협동조합 공부도 하고 뭐 서류 다 꾸미고 해가지고 갖다 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해. 인가가 안 나와서. 예,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주식회사랑 비슷하게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이고, 그냥 자기들이 해서 돈 못 벌면 많은 거고, 그냥 자기들이 배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지들이 안 받겠대. 참 좋은 일 하네. 뭐 이런 거 하고서 신고하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여기는 다 서류 꾸며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가져오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봐야 2주, 3주?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 여기는. 회사 만들기가 쉬워요, 여기는. 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만들고 나면 누가 봐도 그 사람들 참 공익을 위해서, 자기 배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사회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공무원들도 알고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잘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죠. 뭐 그냥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뭔 차이인지도 모르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사회적자가 들어가는 협동조합이면 저기는 공익, 비영리가 목적인, 그래서 뭔가 사회에 좋은 일만 하겠다고 하는 거고,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지만 거기다 돈 낸 사람들은 배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도 1,000만 원씩 내놓고 이자도 안 받는 거야.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붙는데. 그런데도 이런 병원이 필요해요, 우리 안성에. 그래서 출자한 농민들이 많다니까요. 안성 대단한 동네예요, 안성에. 그래서 제가 안성에 태어났어요, 일부러. 저 공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잉여금을 적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립을 했는데 아까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적립을 안 하는 거예요. 적립금을 1,000만 원이 벌어서 옛날에는 100만 원 적립하고 이쪽은 300만 원을 적립해야 됐는데, 그래서 이쪽은 900만 원밖에 못 쓰고 1,000만 원을 벌어놓고서도 그 다음 해에 900만 원밖에 더 못 쓰고 그랬는데, 이게 다 찼어. 자본금 3배가 됐어.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벌었으면 1,000만 원 다 쓸 수 있는 거죠. 적립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요게 그 차이예요.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까 했던 거고,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용. 아까 대충 설명을 했는데,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저번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 마을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자활기업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4개를 다 합쳐서 사회적 경제라고 그러는데,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용어 차이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저 댕구리 협동조합 같은 협동조합이 있어.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리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실적이 쌓이잖아요. 우리는 잉여금이 이만큼 나왔고
그 잉여금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 실적과 앞으로 계획서를 잘 써서 정부에다가 서류를 냅니다. 때로는 안성시 같은 기초단체가 모집할 때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인증해 줄 테니 회사들 한번 응모해 보세요. 이렇게 공고가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안성에 있는 여러 협동조합들이 안성시에다 냅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요. 안성시의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전문가를 또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실사를 해봐요. 그래서 요새는 서류상으로도 보니까 진짜로 맞아. 이런 데 있고 이건 약간 부족해. 그러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뭐냐? 쉽게 표현하면 KS 마크입니다. KS 마크 아시죠? 어떤 물건에 정부에서 인증 마크를 주는 거예요. 코리아 스탠다드예요. 한국의 표준이다. 이거 그래서 KS 마크 해주면 회사 이름 따로 있지만 KS 마크가 붙은 물건 그것처럼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식회사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고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고 마을기업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떨어지기도 해요. 인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회사는 어려워질 거다라는 소문이 작년부터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도 주식회사가 되긴 됐어요. 주식회사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주식회사가 서류를 냈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됐어요. 근데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주식회사는 배당이 목적이고 일주일표, 사람보다는 돈이 중심인 회사고. 이래서 그러려면 니들 협동조합을 하지 왜 주식회사를 해? 정부에서 니들 좋은 일 하는 거 맞잖아. 좋은 일 하잖아.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하지 왜 주식회사를 해? 남들 헷갈리게. 그래서 주식회사는 심사하는 것도 까다롭게 해요. 진짜 얘들이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애들인지를 정부에서. 나중에 예산 지원도 해야 되는데 주주들이 돈 많이 낸 놈이 돈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앙 공무원들이, 그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회사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어렵다고 하는 소문이 하여간 작년부터 돌았는데 제가 올해도 결과 보니까 올해도 주식회사가 되긴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소문은 계속 이렇게.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제 인증이 되잖아요. 협동조합은 물론 배당받는 게 목적인 협동조합도 있지만 그래도 걔들은 좋은 일 하겠다고 모인 거고 협동해서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얘들 진짜 좋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 우리가 볼 때도 맞네. 그러면 인증하기가 주식회사보다는 훨씬 쉽다. 협동조합이. 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이 뻑적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막 예비자도 붙이고요. 예비자 띄어서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하다가 해마다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되면 해마다 심사를 해서 또 예비자 하나 더 가고 그게 또 잘 됐다 그러면 또 심사를 해서 예비자 띄워주고 그럼 사회적 기업으로 가서 전체 통합해서 5년 동안 직원들의 월급의 80%도 대주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직원 하나 뽑으면 160만 원을 정부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4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사회적 기업 인증되면. 근데 5년 동안 지원받고 끝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래도 줄어들어, 또. 처음에 80% 주다가, 뭐, 70%, 뭐, 60%, 50% 막 이렇게 이제 낮아지죠. 그러면 이제 니들 처음에 어려울 때, 회사가 생겨놓고 막 어려울 때 직원들 급여 이렇게 대줄 테니 회사를 잘 해봐라. 이게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니까 그다음부터 5년 뒤에는 니들 스스로 정부 지원 안 받고도 잘할 만큼 회사를 5년 동안 키워봐. 이거거든요. 근데 정책은 참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악용하냐 하면 5년 동안 막 서류 꾸미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 돈 이렇게 타서 막 해요. 급여도 막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5년 정부 지원이 딱 끝나면 폐업을 해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 돈 막 빼먹고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받아가지고 잘 키우라는 게 정부의 예산 지원의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따랑 예산 받아먹고서 더 이상 지원이 안 오면 우리 회사 안 할 테야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게 안타깝긴 해요. 근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사회적 기업. 네. 그런 걸 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강원고등학교에서도 협동조합이 생기면 그런 사회적 기업 인증도 어차피 좋은 일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거죠. 네. 어차피 좋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스스로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돼서 사회적 기업 인증받으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을 만들면 안성시에서 혹은 경기도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만든 물건을 의무적으로 몇 % 구입해줘야 되는 이런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로부터, 그 정권으로부터, 뭐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되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이 사업을 잘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실제로 좋은 일도 하고 있고 그걸 인증받은 거니까 정부로부터. 그래서 그거는 받아 쓰는 게, 그런 예산은 받아 쓰는 게 절대 나쁜 거 아니고요. 예, 의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능력으로 해서 따낸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거는 해서 인증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실무자는 축원한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실무자는 그냥 정부 돈 안 받았을 때는 장부 정리하는 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여기는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어디 가서 뭐 한 거 뭐 영수증 뭐 온갖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법인카드를 줘서 썼더니 이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썼는지 또 양식대로 제대로 안 해왔고 막 증거도 안 내놓고 막 이러면 직원이 아주 그 회계 담당 직원이 미치고 팔짝 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 받아먹고 나서 괜히 그거 잘못하면 회계 담당 책임자와 대표이사, 이사장님, 잘못하면 횡령 뭐 이런 걸로 다 공금 뭐 유용 뭐 이런 걸로 다 잘못 걸릴 수 있어요. 그 장부 정리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거 하려면 세무사무소에다가 웬만하면 맡겨야 돼요. 세무사무소에다가 세무사무소 그 세무사한테 돈 주고 맡겨서 그런 쓸데없는 회계 실수 없도록. 실수도 처음에는 실수라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진짜 돈 떼먹은 줄 알지. 소문나면 그 학교에서 어렵습니다. 그거. 괜히 여기서 금전사고 하나 나봐요. 뭐 증빙자료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냥 소문이 이상하게 나면 선생님이 그냥 아유 그거 해명하라고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정부 돈 그거 받아 쓰고 나면 정말 정신 차리고 세무사무소에 확실하게 맡겨서 금전사고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투명하게 잘 운영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네. 협동조합의 사례, 국제적인 사례, 제스프리, 키위, 뉴질랜드 뭐 이런 데서 키위가 유명하다는데 그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선키스트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거고요. 어딜까요? FC 바르셀로나 유명한 축구 선수? 네? 메시. 예. 메시가 요새 매스컴 탔어요 한번.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난다고 감독하고 갈등 이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합원들이 붙잡았어요. 이게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 같은 선수가 그 몇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가슴에다 뭐 막 하나 달고 뛰면 막 그 구단에 막 몇십억 들어오는 거거든요. 막 그 대기업에서 홍보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가슴에다가 대기업 마크 막 그런 거를 일부는 달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 달잖아요. 막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고 막 그 등번호에도 달고 뭐 막 하면서 다는데 거기다가 돈 안 받고 유니세프를 달아요. 이 협동조합의 장점입니다. 네, 유니세프를 달아서 국제아동기금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그거 마크 달아요.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달으면 그거 한 10억이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포기하고 유니세프를 달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일 때 가능한데 최근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메시가 막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안타까워했는데 스페인에 있었던 그 바르셀로나의 그 조합원들은 메시 뺏기면 이거 이제 바르셀로나도 무너질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감독하고의 갈등을 중재를 해가지고 아마 메시가 감독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제. 축구는 잘하는데 감독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몬드라곤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난로 만드는 것부터 신부님이 이렇게 시골 마을에 다니면서 신자들 방문하고 다니다가 그 난로 만들어라 니들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한 건데 지금은 대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그 국수나무라고 하는 체인점 본사 해피브릿지라고 하는 본사가 주식회사에다가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대단한 회사입니다. 근데 몬드라곤에서 그 몬드라곤 대학교 교수가 다녀갔는데 2년 동안 지금은 떠났죠. 그분이 강연도 다니고 한국에서 막 협동조합 쭉 조사도 하고 그랬죠. 근데 몬드라곤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이 정말 괜찮은 협동조합이다. 정신도 지키고 사업도 잘하는. 그래서 이 몬드라곤과 해피브릿지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HBM이라고, 해피브릿지의 HB, 몬드라곤의 M. 그래서 HBM 연구소. 거기서 협동조합 연구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협동조합은 연구하는 거를 큰 회사, 큰 협동조합이 되면 반드시 그 안에 둬야 돼요. R&D라고 해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도 R&D 그 연구소가 있잖아요. 디자인도 하고, 성능도 연구하고, 엔진 성능 실험하고, 뭐, 어떻게 디자인해야 빨리 달리는지, 안전하게 달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협동조합도 커지면,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그냥 강원고등학교 협동조합 하나 운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여기서 연구를 해, 남의 협동조합까지 어떻게 연구를 해.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커져서 그 안에 연구소도 두고, 거기 대학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커진 거지. 몬드라곤이 그렇게 커져서, 거기에서 돈 된 HBM이, 그것도 참 놀랐어요, 저는. 해피브릿지가 쬐끄만 회사잖아요. 한국에 있는. 국수나무나 뭐 합창동 왕냉면이나 뭐 이런 몇 개 프랜차이즈 성공한 좋은 기업이고 성공한 기업이긴 하지만 몬드라곤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공동으로 이름을 짓는데 몬드라곤 해피브릿지가 아니고 해피브릿지 몬드라곤이라고 지은 거예요. 해피브릿지를 한국에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죠. 삼성이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다가 잘 안 돼가지고 르노라는 데하고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니까 삼성 르노 일어나요? 뭐라고 그러죠? 르노 삼성이라고 그럽니다. 르노가 훨씬 큰 회사라. 돈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르노를 삼성을 뒤에다 붙여요. 한국에서 하는데도. 네, 르노 삼성. 그런데 몬드라곤은 협동조합인데 여기 이 해피브릿지를 위해서 연구소를 차리는 거니까 해피브릿지가 앞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죠. 난 이것도 참 놀랐다고 봐요. 그리고 해피브릿지 그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그분들도 참 대단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국제 사례, 그 다음에 국내 사례. 예, 국내 사례도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요청하기를 최대한 경기도 거로 해주세요. 이렇게 사례를 다른 데도 좀 있지만 경기도 거 찾았어요. 예. 복정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댕구리 협동조합 여기 저 이성민 PD님이 촬영해 주신 영상 캡처된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한문영고라고 동두천에 있는 데고요. 예.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예.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 잘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는 좀 잘 제가 있긴 하지만 잘 안 굴러가긴 하지만 예. 그래도 자랑스러운 데입니다. 예. 여기 한번 복정고등학교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잠깐 영상 한번 인터넷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예. 따로 뽑아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참고서적 아까 아이러브 학교협동조합 요거 꼭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동료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자기 협동조합 경험이니까. 그리고 만들자 학교협동조합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협동조합 A to Z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협동조합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건지 하는 것들을 쭉 문답 형식으로도 해놓고 했던 그런 책이고요. 학교협동조합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이걸 학교협동조합은 마을공동체 그래서 여기 가온고등학교 속해 요 마을 여기 아주 먼 안성시 전체를 볼 수도 있지만 요 근처에서 학교에 매점이 생기거나 뭐 그 생산 시설이 생기면 스마트팜 이런 게 생기면 함께 여기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사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잘 맺어서 소비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후원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은 그래야 성공한다. 그리고 앞으로 생기면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안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잘 되는 그런 협동조합 찾아가셔서 거기하고도 협동을 연대도 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잘 몰라요. 선배 협동조합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도 하고 이래가면서 자꾸만 키워나가고 거기 가서 우리 물건도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이래가면서 돈도 떼돈을 좀 버는 그런 협동조합 되길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의 실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여기서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오늘 3시간 딱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진짜 설립할 생각이 있으면 한 번 더 신청하셔서 이런 서류를 꾸미는 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건 나중에 유정필 선생님이 생각해 보셔서 한 번 더 신청하면 서류 꾸미는 일까지 같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워크샵으로 종이 쪼가리 나눠 가지고 이런 도표를 그려놓고 문제점, 필요성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붙이는 거죠. 한 사람의, 아까도 얘기했었죠? 한 사람의 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그 매직이나 이런 거로 좀 큰 글씨로 쓰게 하고 그 일을 왜 협동작으로 하려고 하지? 우리 가원고등학교에서 뭐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목적이 뭐야?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마트팜을 하려고 그래. 스마트팜이 없어서 여기 쪽 사람들은 뭐가 불편했지? 스마트팜이 없어서. 그런 데서 그래서 그거를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아보는 거예요. 그 정답은 없는 거지만 다 모이면 집단 지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굉장히 많은 경험했어요, 제가. 그 의견들 많이 모아다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하던 좋은 의견들이 여러분들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요. 어떤 거는 쓸데없는 의견이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좋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읍니다. 그런데 물론 우선순위가 있죠. 이제 그것도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자, 요 중에 이런저런 좋은 의견,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해. 앞으로 여기서 뭐를 재배해 볼까? 그 선생님 혼자서 자, 이거 하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의견을 내는 거죠. 자, 여기서 뭘 재배해 볼까? 자, 뭐 해봅시다. 다 나눠줘. 말로 하면 말하는 사람들 몇 명만 떠들어. 언제든지 회의할 때 보면 얘기하는 사람 몇 명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 써서 내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누구든지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 이것도 길러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것도 길러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은 이게 길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시설이 좀 좁아. 그래서 이걸 다 기를 수는 없어. 그러니 이 스마트팜을 하더라도 요 중에 한 2개만 기르기로 한다면 뭐를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한 20개 이상 나왔는데 이 중에 2개만 한번 찍어봐. 그래서 쭉 찍어보니까 그 등수 매겨보면 1번, 2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해놓은 거를 해놔. 그 나머지 떨어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떨어진 것들 어떻게 해? 폐기해? 아니야. 이번에는 이거 2개밖에 안 되지만 다음번에 언제든지 이거 가능할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 규모도 커지고 기계 하나 더 들여놓을 수 있고 장사 잘 되면 가원고등학교 안에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성 시내로 나가서 매장을 크게 낼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내놓은 하나의 지금은 탈락되는 의견이라도 모아놓고 있다가 요거를 언제든지 꺼내서 그때는 그 2번째까지 들지 못해서 빠졌지만 이런 품목 이번에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또 의견 모으는 거죠. 그땐 또 새로운 의견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누구의 의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예, 이런 회사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왔다 하는 뭐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사례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아무것도 이런데 근처에 뭐 스마트팜 있지도 않았어요. 없었어요. 기존에 해결책이라는 게 없어요. 문제는 좀 있었지만 필요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성 시민들에게 요 근처 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협동조합의 가치, 우리 학생들이지만 공부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지역 주민들과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소비자로도 참여해 주세요.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홍보하러 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요. 근데 핵심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크게 둘이죠. 물적 자원은 돈이고요. 인적 자원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자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아마 제가 이렇게 올 때까지 여기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핵심 자원은 딱 유장표 선생님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선생님은 이제 슬슬 이제 이렇게 조언만 해주는 역할을 하시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을 학생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회사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 자원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뭐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주민대표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교장 선생님은 어떤 지원을 해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핵심 자원이 누군지 뭔지 얼마나 자금을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같이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쫙 써놓고 아까 포스트잇으로 쓰는 것처럼 다 써놓고 나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뭐야? 친환경 유기농 그 스마트팜 농전에서 농산물을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회적 가치야?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뭐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하고 바른 먹거리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야? 그게 사회적 가치죠. 거기에 우리는 그 취약계층을 고용할 건지 그것도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가치고,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수요 분석, 이거 우리 만들어면 팔리긴 팔릴 거야? 그 주변 소비자들 성향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누가 다 사주나요? 열심히 스마트팜에서 길러냈는데 팔리지 않으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학교에서 막 교장 선생님이 다 독박 쓸 수도 없고 유장표 선생님이 개인 돈 들여가지고서 남는 물건 다 사갈 수도 없고 이렇게,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분석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자원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카톡방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학생이라 그 방이 몇 명이 들어와 있는 방에 몇 개나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커뮤니티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한 5명짜리 또래 모임, 이런 거. 카톡방에 5명 있는 방, 가족 친지방, 뭐 친구들 방, 초등학교 동창방, 뭐 중학교 동창방, 뭐 그다음에 동아리 방, 이런 게 있죠. 이게 커뮤니티인데 이 커뮤니티에 홍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운고등학교 협동조합 만드는데 거기 나 좋아보냐. 심지어는 또 조금 있으면 이사도 될 거거든요. 내가 이사야 거기. 회사 이사가 된 거야 이제. 자, 이사야. 그런데 니네 뭐 이런 거 좀 사줘. 나 이런 할당이 좀 떨어졌어. 같이 좀 해주자. 우리 학교 한번 놀러 와봐. 그 매장 그 스마트팜에 한번 좋아. 이런 식의 이제 막 할 만한 그런 그 홍보가 막 퍼져나가는 거죠. 안성시에서 뭐 방송국에서 OBC 더원 방송이야 좋은 데니까 막 공짜로 이렇게 홍보해주고 이제 촬영해서 해주지만 뭐 신문사나 방송사나에서 이런 데서 꼭 안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그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많은 조합원들이 그런 많은 커뮤니티에 가입돼 있고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홍보하기 시작하면 구전으로 SNS를 통해서 이게 1인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유형을, 이런 일을 다 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자체 능력도 생각해 봤고, 자금이 얼마인지, 핵심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조직 그 대상이나 홍보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지 뭐 쭉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좋을 것 같아, 이런 결론 내릴 수도 있고, 우리는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연말에 배당을 조금씩이라도 받는 고재미도 있어야 돼, 일반으로 가야 돼, 이건 충분히 토론을 하면 됩니다. 토론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표결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유형을 결정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알아야 돼요. 물건을 얼마치를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는지,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럼 돈을 써야 되잖아요. 또 직원들 급여도 나가야 되지, 시설을 하려면 돈도 들어가야 되지, 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예산을 따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따내서 그거를 시설을 하고 설비를 하는 데까지는 돈이 안 든다고 치고, 그렇다면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하더라도 시급을 한 10,000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줘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이면 20,000원 주면 더 좋고, 예.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비용을 쭉 뽑아봐야 돼요. 그런데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이 돈이 되면 딱 좋고, 교황이면 잉여금이 나오면 더 좋고, 처음부터 그냥 흑자를 막 내서 연말에 배당을 출자금 3배씩 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죠. 예. 그래서 나 졸업하기 싫어, 여기서 계속 그냥 협동조합 하고 싶어, 이러는 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럼 졸업생도 조합원 자격을 주면 정관 만들 때 학생 때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서도 계속 졸업하고서 출자금 안 찾아가면 계속 조합원이니까, 그래서 가끔 총회 때 후배들도 볼 겸 선생님도 볼 겸 조합원 총회할 때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와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또 이제 얘기하고, 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이 검토해보고 하는 시간. 지금은 이걸
포스트잇 나눠주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3시간 설명하는 건 기본 설명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분석이라는 걸 좀 해봅니다. 수학 분석은 S, W, O, T. 요거를 이제 SWOT라고 이제 첫 글자를 땁니다. S는 strength니까 힘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여기서는 강점이라고 번역합니다. 강점. weakness는 약점이라고 번역합니다. 예. opportunity는 기회지요. 기회. threat, 협박, 위협 그런 겁니다. 그래서 S와 W는 strength와 weakness는 내부 문제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들 문제예요. 우리의 강점, 우리 협동조합,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강점,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 강점이야. 이건 정말 좋아. 근데 우리 약점이 많아. 그래서 약점, 그것도 쭉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게 조합마다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그것도 역시 포스트잇으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강점, 우리 강점, 이건 강점 같아. 강점 쭉 나열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강점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안인데 그건 우리 회사의 강점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약점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의견은 서로 다르지만 그거를 다 공유하면서 그래 그렇게 보니까 그건 또 강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니까 또 약점이기도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혼자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수학 분석은. 이게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포스트잇 나눠가지고 쭉 의견을 써가면서 의견을 모읍니다. 모으면 그거는 이제 내부니까 내부 분석이 끝났죠. 내부 분석이. 그래도 다음 달에 모이면 또 달라져. 지난달에는 생각 못했던 게 또 생각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정리하는 회의를 가끔 하는 게 좋습니다. 요런 거 수학 분석을. 당연히 설립 전에는 해봐야죠. 설립 전에는 이걸 해봐야 우리 회사가 성장할 건지 죽을 쓸 건지 이렇게 창립도 못할 건지 이제 그런 것까지 판단이 서죠. 근데 O하고 T, opportunity와 threat는 위험 요인과 그러니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인데 opportunity는 기회 요인이에요. 기회 요인은 뭐냐면 이건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O와 T는 외부 요인이라 합니다. 외부 요인. 세계 경기가 막 좋아졌어. 막 엄청나게 막 경제가 활성화돼서 코로나도 싹 사라지고 뭐 여행 경기도 활성화되고 뭐 GNP도 막 올라가고 경기가 막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막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경제도 그렇고 막 살아나네. 그 실업자도 막 취직이 되고 그래서 돈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 물건들이 막 잘 팔려 나가는 거야. 이건 우리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온 거야 이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기회 요인이 뭐지 우리한테? 이런 거는 기회 요인 같아. 이런 거는 코로나 이거는 위험 요인이야. 우리한테 이거는 사업에 이거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조합원들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건 위험 요인이야. 그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럴 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S 쫙 정리하고 O 쫙 정리하고 W O T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놓고 나면 뭐가 이제 나오냐면 우리의 강점,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강점이 막 발휘되는 시기야. 장점이 많아. 그런데 밖에서도 막 기회가 막 와. 그건 회사가 막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오히려 투자도 더 해야 되고 출자금 조금 더 얻자 우리. 기왕 사업도 확장해보자.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때 돈 못 벌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요때 돈을 못 벌면 우리 회사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용해서 회사를 우리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팔아야 돼. 이거는 뭐 가만히 있어도 좀 잘 팔리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좋은 기회죠. S와 O가 만나면 뭐 이 기회와 강점을 사용해서 훨씬 더 큰 회사로 잘 발전되는 회사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약점이 판을 치는 약점이 노출돼가지고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바깥에서도 위험 요인이 판을 쳐. 이럴 때는 회사 문 닫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겹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조합의 내부에서도 막 분열돼 있고 힘들어 죽겠어. 막 그 역량도 발휘 안 되고 뭐 혼자 누군가하고 막 혼자서 강제로 하고 있고 한 놈 나가면 거기서 맨날 싸움만 벌어지고 나 골차포 협동조합 총회도 가기도 싫어. 막 그놈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부에서. 근데 밖에서도 코로나 뭐 거기다가 무슨 뭐 경기가 뭐 어떻고 막 해가지고 장사도 안 돼. 이래 보면 이제 문 닫자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더십도 잘 발휘해야 되고 조합원들이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서로 배려하면서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막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심조심 해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잘 견뎌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강점은 있는데 우리 강점은 있는데 밖에서는 위험 요인이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가 됩니다. 모여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포스트잇으로다 처음에는 하나씩만 쓴 건데 SWOT만 썼는데 S와 W, S와 O, 뭐 W와 T, 뭐 S와 T, 뭐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는 아이디어들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수학 분석을 같이 해보는 거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신청하시면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필수 서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신청하시면 서류를 같이 만들어서 신청하기 직전 안성시청이나 중앙정부에 내기 직전 상태까지 같이 만들어 보는 것. 3시간이면 못 다 만들 수 있긴 한데 나머지는 이제 뭐 역할 분담해서 좀 더 만들거나 나중에 담당자와 이제 저하고나 뭐 메일 주고받으면서 서류 검토해주고 뭐 이렇게 중간 지원기관에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 서류 만드는 거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한 서류들은 이런 게 있고요. 절차도 필요한 절차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관, 이건 헌법입니다. 정관, 회사 이름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출자 한 좌에 얼마로 할지 여기도 들어가고 뭐 임기도 들어가고 뭐 사업 내용도 들어가고 그 예산도 들어가고 다 이런 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 무너져가지고 파산할 때 그 남는 돈 있는 거 어디로 할지 그것까지 다 정관에 못을 박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써야 됩니다. 우리 이런 사업 어떻게 할 건지. 양식도 있어서 그렇게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식도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같이 모여서 그 양식 놓고 거기다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동아리 좀 이렇게 나눠서 한쪽 동아리에서 한쪽 모둠에서는 사업계획서 써보고 한쪽 모둠에서는 수입지출 예산서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설립 신고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 함께 만들어서 그 제출하는 것까지 그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설립 총회를 몇 월 며칠 날 합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이제 그 공고문을 냅니다. 법에는 7일 이전에라고 공고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7일 이전에 하면 틀려요. 8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8일 이전. 그 공고한 날짜와 창총회 하는 날짜를 빼고 해야 돼서 그래서 만약에 8일 날 한다 그러면 1일 날 하면 안 됩니다. 그 전달 마지막 날 해야 8일 날 창총회를 할 수 있어요. 그 8일 그거 공고를 내고 실제로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뭐 녹음을 해도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본 양식이 있으니까 뭐 조합원 몇 명이 어떻게 돼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뭐 안건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이제 의사록이 그것도 표준 의사록이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 이름 넣고 뭐 안건 넣고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록 작성. 이 의사록 작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공증도 받아야 됩니다. 공증은 법원 앞에 가면 공증사무소가 있어요. 변호사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변호사가 모여있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설립신고는 안성시청에다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일 경우,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는 중앙정부에다 합니다. 이제 공증받는 거는 공증사무소, 변호사가 있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공증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법인 등기 신청이라는 걸 등기소에 가서 합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것은 갓난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난 갓난아기가 사람이죠.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자연인이 태어난 것처럼 그 주민등록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법인이 생겼어요 라고 등기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인 등기를 하면 등기부 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는데 여기는 세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중앙정부에다가 설립 신고나 인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기다리고 그 필증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있다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등기를 가서 찾아서 등기부등본을 띄워서 세무사무소를 가면, 그 신고를 하면 세무사무소에서 뭐를 내주냐?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내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이면 한 달 정도면 다 끝납니다. 거의 절차가. 저 같은 사람이 도와주면 뭐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좀 빨리 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2주, 3주, 뭐 길면 한 달 정도면 일반 협동조합은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한 6개월,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학교 협동조합에 어울리는 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울리긴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택고등학교는 매점만 운영하는 아침놀이 협동조합은 그냥 일반 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당이 가능한 그런 협동조합이고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상의하셔서 그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은 뒤부터 사업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보시대요. 이 사이트를 제가 첫 화면을 열은 건데, 쿱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협동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쿱. 그다음에 GO는 거버먼트의 약자로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정부에서. 그다음에 KR은 뭐 한국이고요. 그래서 쿱.go.kr, 여기가 협동조합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절차부터 뭐 교육 내용, 여기 동영상 교육도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소식 자료까지 다 있습니다. 표준 정관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유장표 선생님은 뭐 자주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관심 있으면 여기에 좀 들어가셔서 자료 같이 검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죠. 이게 이제 해야 될 일이 뭔지, 자, 협동조합 만들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저 간 뒤에도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남아서 선생님과 함께 더 논의해서, 우리 들어보니까 3시간 들어보니까 협동조합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만 앞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그 이름을 따로 걸고, 발명 무슨 모임 이런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것만 따로 얘기할 때 모일 사람들이 이제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조합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조합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사조합원들, 그 다음에 학부모조합원, 지역사회조합, 주민조합원, 이런 분들을 받을 건지 말 건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런 걸 해서 스스로도 모여보야 되고, 여러분들 할 일이 그겁니다. 이제 다음번에 할지 말지, 그런 강좌 신청을 해서 또 하게 될지 말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때까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그냥 지금 하듯이 그냥 유장표 선생님 혼자서 다 그런 일들을 다 하게 할지, 아니면 학생들과 역할을 나눠서 할 때 정관은 내가 한번 작성해 볼까, 뭐 이렇게 한다든가, 초안을 내가 만들어 볼까, 뭐 의사록은 내가 작성해 볼까, 이런 역할 분담들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역할 맡으면 각자 맡은 일 언제까지 할지, 그 창립총회 날짜를 언제쯤 정해 놓을지, 그 역순으로 다 어떻게 해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여서 제가 간 뒤에도 상의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받은 질문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욕구가 해소가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백지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는 들어가긴 했을 텐데 여러분들의 욕구가 채워졌는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아봅니다. 지금 이제 실력이 조금은 쌓였을 테니까, 듣다 보니까 어딘가 이건 궁금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100명만 받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2시간? 네. 네. 원래 이렇게 협동조합 교육을 저 혼자 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막. 네. 원래는 보통 다 이제 협동조합으로 하겠다는 사람들 한 5명, 6명 이렇게 그 조합원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반응들이 다 궁금한 것들도 많고 막 질문도 많고, 그래서 계속 대화하면서 하는데, 오늘은 그냥 뭐 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뭐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어요? 혹시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것보다도 사실은 학생들로부터 저도 그렇고 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아무도 무지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요. 예. 질문 사실은 없고요. 지금 너무 많은 지식을 얻은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머리가 빠개지려고 그래요? 빠져준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라는 거를 감을 잡은 느낌이어서 아, 예.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질문을 한다는 거는 혹시 이제 우리 유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저희가 정말 이제 지금 개념 정리들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도. 네네. 그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예, 예.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안 해요, 안 해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유장표 선생님은 그 혹시 궁금하신 거 해결된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뭐. 학생이 되게 대단한 것 같은 게 네네. 저희 처음에 거기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고 왔을 때요. 그냥 찾아가는 협동조합 기본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주는 그런 건 줄 알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 아, 예, 예. 지금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좀 아이들이 듣기 쉬웠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조금 듣기 어려웠는데요. 네. 아이들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질문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조합원이 제 친구들이라서 네네. 이렇게 선별하기가 조금 기준을 잡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예. 모두 다 참여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참여도가 조금 날수 이 친구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게 오늘 이런 교육이 있네 하고서 왔는데 듣기가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려웠나요? 아니요. 제가 최대한 아니라는데요.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돼요. 최대한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연체가 되고 장황해지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혹시 소감 그러면 질문이 없더라도 소감 한마디만이라도 좀 얘기할 학생. 참 좋았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좋았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 그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 네? 행복했습니다. 아,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또 예, 열심히 얘기하신 분들 여기 예. 어땠어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반기를 들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정말? 선생님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아, 설명을 잘해서? 아, 예. 어려운데. 예, 내용은 좀 어려웠었는데 설명을 잘해서.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공부하고 나면 3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다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예,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 만들어 주시면 이제 서류 꾸미는 것과 함께 그때는 이제 편안하게 이런저런 그냥 무등별로 활동도 하고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서류를 완성하기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서류 신청도 해서 실제로 협동조합 설립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아이러브 협동조합처럼 책 내시길 바랍니다. 예, 전태도 원고 청탁하시고요. 예.